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경제 뉴스 보면 머리 아프지 않으세요? 한쪽에선 경기가 너무 좋다고 난린데 또 다른 쪽에선 곧 위기가 올 거라고 하죠. 오늘 제가 이 뒤죽박죽인 신호들, 그 속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아주 명쾌하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바로 이 질문. 에브리싱 랠리, 그러니까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오르는 거죠. 이게 과연 올까?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바로 이 생각만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희망적인 기대감 어디서 시작됐냐고요? 바로 세계 경제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곳, 미국 연준에서 나온 딱 한마디 때문이었죠. 모든 변화의 시작점, 첫 번째 도미노부터 보시죠. 미국 연준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금리 내릴 수도 있어? 심지어 그동안 시장의 돈줄을 꽉 막아왔던 양적 긴축이라는 것도 이제 그만하겠다고 선언해버린 거죠. 이건 시장에 곧 다시 돈 풀릴지도 몰라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었어요. 근데 연준의 결정을 이해하려면요, 이건 먼저 알아야 돼요. 연준은 사실 엄청난 줄다리기, 그 한가운데 서 있거든요. 양쪽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두 개의 엄청난 임무가 있는 거죠. 이게 딱 시소 같아요, 여러분. 한쪽은 고용, 다른 한쪽은 물가. 고용을 살리려고 금리를 팍 내리면 물가가 막 들썩거리면서 위로 솟구치죠. 반대로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확 올리면 고용시장이 꿍꿍 얼어붙으면서 아래로 푹 꺼져버립니다. 지금 연준이 보기에는 이 시소가 고용 쪽으로 스르륵 기울기 시작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겉으로 발표되는 공식적인 고용 숫자만 보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연준은 그 숫자 뒤에 숨어 있는 걸 본 거죠. 시장이 피부로 느끼는 한기, 이 냉각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는 신호를 포착한 겁니다. 이러다 진짜 경기 침체 오겠다. 그 전에 먼저 움직여야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럼 연준은 대체 무슨 수로 이 돈의 양을 조절하는 걸까요? 무슨 수도꼭지라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 비밀의 수도꼭지가 바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엔진, 바로 채권 시장에 숨어 있습니다. 이거 원리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자,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따라가 볼까요? 1단계, 제가 돈이 필요해서 5% 이자 드릴게요 하고 채권을 발행했어요. 여러분이 제게 돈을 빌려주셨죠? 근데 2단계, 제가 사정이 좀 안 좋아져서 다른 사람한테는 제발 10% 이자 드릴게요 해야만 돈을 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럼 3단계, 이제 시장에는 10%짜리 신상 채권이 돌아다니는데 누가 여러분이 가진 그 5%짜리 구형 채권을 원래 가격에 사려고 하겠어요. 그쵸? 아무도 없죠. 결국 여러분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원래 가격보다 훨씬 싸게 던져야만 팔 수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오른다. 이 둘은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여요. 중앙은행은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시장의 돈줄을 쥐락펴락하는 겁니다. 시장의 채권을 막 내다 팔아서 가격을 떨어뜨리면 시중금리가 쭉 올라가면서 돈이 마르는 거고요. 반대로 채권을 막 사들여서 가격을 올리면 금리가 쭉 내려가면서 시장에 돈이 쫙 풀리는 거죠. 그리고 2022년에 기억나시죠?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를 때 연준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 양적 긴축, 줄여서 QT였습니다. 말 그대로 돈줄을 꽉 조이겠다는 건데 어떻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어마어마한 양의 채권을 시장에 다시 팔아치우거나 만기가 돼도 연장을 안 해주는 식으로 시중에 풀린 돈을 아주 공격적으로 빨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가지고 있었냐고요? 피크일 때 연준이 들고 있던 자산이 무려 9조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경단위가 나옵니다. 1경원이 넘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팬데믹 때 경제 살리겠다고 그만큼 돈을 쏟아부었다는 얘기예요. QT는 바로 이 산더미 같은 자산을 줄여나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연준이 이걸 딱 멈춘 겁니다. 왜? 시장, 특히 아주 단기 자금을 빌리고 갚는 시장에서 돈이 마른다? 하는 비상신호가 쳐졌기 때문이에요. 이건 마치 수도꼭지를 너무 확 잠가버려서 수도관이 막 덜컹거리는 것 같은 신호였죠. 아이쿠, 너무 빨리 잠갔나? 하고 연준이 화질짝 놀라서 일단 정지 버튼을 누른 겁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다시 수도꼭지를 슬슬 열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는요, 정반대의 거대한 흐름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대한 돈의 흐름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시작된 거죠.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냐면요. 진짜 간단해요. 일본은 수십 년간 금리가 거의 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자도 거의 없는 엔화를 싼 값에 빌려서 이걸로 금리가 훨씬 높은 미국 주식이나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 전략 덕분에 어마어마한 돈이 일본에서 빠져나가서 전 세계 시장을 먹여 살리는 거대한 강줄기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꼼짝도 않던 일본 중앙은행 총재 입에서 갑자기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온 겁니다. 너무 늦지 않게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고요. 왜? 드디어 일본도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 정부도 돈을 쓰려면 국채를 더 찍어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도 바뀐다는 거대한 정책 전환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일본이 진짜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투자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 비싸진 엔화 이자를 갚아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뭐든 다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서 빚을 갚아야죠. 이게 바로 시장이 벌벌 떠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그 막대한 돈이 마치 썰물처럼 순식간에 일본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돈이 증발해버리는 거죠.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한쪽에선 미국이 돈을 풀려고 하고 다른 쪽에선 일본이 돈을 빨아들이려고 해요. 이 두 개의 정반대 힘이 정면으로 꽝 부딪히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지점부터 세계 경제가 정말 이상하고 복잡하고 기괴해지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글로벌 줄다리기예요. 미국 팀은 돈 들어간다 하면서 영차영차 밀어넣고 있고 일본 팀은 돈 빠진다 하면서 영차영차 당기고 있는 거죠. 이건 마치 욕조의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을 붓고 다른 한쪽에서는 찬물로 배수구를 열어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이 안에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칠 수밖에 없겠죠? 엄청난 불확실성 그리고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분석가가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썼더라고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경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뜨거운데 차갑고 차가운데 뜨거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 미국 경제가 딱 그렇다는 겁니다. 좋은데 나쁘고 나쁜데 좋은 이상한 상황인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헷갈리는 이유예요. 뉴스 보면 빅테크 기업들 주가는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우리 동네 작은 가게 사장님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죠. 경제 전체는 성장하는 것 같은데 내 지갑은 왜 이렇게 팍팍하지? 라고 느끼는 이유. 바로 뜨거운 곳과 차가운 곳이 극명하게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경제는요, 강한 동시에 약한 상태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도 모자라서 여기에 이제 이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진짜 예측 불가능한 변수, 정치가 끼어듭니다. 특히 미국 대선 같은 큰 정치 이벤트는요, 경제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엔 물가 지표가 어떻든 상관없이 연준을 향해 금리 내려 하고 강하게 압박할 수 있죠. 또 관세를 외교적인 무기로 사용하면서 이게 또 다른 인플레이션의 불씨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변수들은 연준의 결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시장의 방향을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으로 밀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미국과 일본 두 나라만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거인들의 싸움이 만들어내는 파도는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부 부채 문제라든지 경제 구조가 일본과 비슷한 점이 많은 나라들은 더더욱 그래요. 일본 엔화의 움직임에 우리 원화가 같이 휩쓸려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나라의 경제 운명이 점점 더 강하게 엮이고 있는 거죠. 자, 돈을 밀어넣으려는 미국과 돈을 빨아들이려는 일본. 이 거대한 줄다리기 속에서 과연 여러분의 자산은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될까요? 이 서로 다른 두 힘의 충돌, 그리고 그 위에 겹쳐진 정치라는 변수. 이 복잡한 판을 읽어내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